대표님, 네. 아르바이트로 우산 장사 한번 해보실래요? 뭐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대표님께서 우산 공장에서 우산을 10,000원에 외상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럼 총 10만 원어치를 사셨겠죠? 그렇죠. 그 개당 12,000원에 외상으로 다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12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신 것이잖아요. 네, 네. 뭐 손익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외상으로 팔았건 현금을 받고 팔았건 뭐 매출은 매 한 가지니까 매출 12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 10만 원에서 2만 원의 이익이 난 걸로 계산이 되겠죠.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2만 원의 이익이 났는데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손안에 지금 현금이 있으세요? 아니요, 현금은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다 외상으로 매입해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들어온 돈도 없고 나간 돈도 없는데요. 누군가 이제 대표님의 손익계산서만 본다면 2만 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2만 원의 현금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영업을 해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익에서 그럼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1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와서 그 돈으로 우산을 10개를 사서 팔았는데 5개는 현금을 받고 팔고 5개는 외상으로 팔았다. 네, 이렇게 네.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의 손익계산서에는 역시 매출이 12만 원이 기록될 것이고요. 매출 원가는 10만 원에서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똑같이 2만 원으로 난 것으로 기록되셨을 건데요. 네. 그리고 대표님 수중에는 5개를 현금으로 판매했으니까 현금 6만 원이 있고 뭐 5개는 외상 판매했으니까 6만 원에 받을 돈인 매출 채권이 있으신 상태겠죠. 네. 나머지 6만 원은 매출 채권의 형태로 있으니까 회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죠. 아, 리스크가 있다. 혹시 뭐 매출 채권 그 회수가 잘 안 됐을 경우의 리스크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은행에서 아까 빌린 10만 원을 갚아야 할 만기가 닥쳤다고 좀 생각을 해 보시죠. 네.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익이 2만 원이니까 대표님이 아주 장사를 잘 하고 계신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정작 대표님은 은행 차입금 10만 원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출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면 그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현금흐름표가 만들어지는 기초 과정을 잘 이해하면 현금흐름표를 해석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데요.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죠.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에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매출을 하고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게 매출 채권이니까. 네, 그렇죠. 그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는 거는 당연히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네, 네.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고 하면 회수를 많이 했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매입 채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매입 채무의 증감은 현금 흐름표에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입 채무가 증가했다는 거는 돈을 안 주고 외상으로 뭐 물건이나 재료 같은 것을 들여왔다는 뜻이 되니까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매입 채무가 감소했다고 하면 그만큼 외상값을 갚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재고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는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재고에 돈이 많이 묶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면 반대로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네, 재고 자산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일 네,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면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이 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만약에 차입금을 갚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준 게 되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유형자산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를 현금을 주고 샀다 그러면 회사의 현금 흐름에는 당연히 마이너스죠. 돈이 나갔으니까.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팔아서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 같은 것들이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유형 자산의 투자, 유형 자산의 매각, 주식의 취득, 주식의 매각 같은 것들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회사에서 차입을 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 이것을 다 더하면 회사의 총 현금 흐름이 나타날 텐데 우산 장사할 때처럼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도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좀 좋지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금 받고 팔았던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던 손익계산서에서는 다 매출로 잡히잖아요. 네.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좋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채권은 계속해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영업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과의 괴리가 이제 그럴 때는 커지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좀 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괴리가 지속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아니라 이제 가공 매출을 발생시켜서 매출 채권으로 잡아놓은 것은 아닌지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좀 있고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이익하고 네, 영업 네. 현금 흐름하고 이렇게 괴리가 심할 때는 좀 조심해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영업 활동과 관련한 그 자산과 부채로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또 재고 자산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딱 요 세 가지뿐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기초 회계 수준에서 뭐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뭐 선수금과 선급금 정도로 선급금 정도만 추가로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선수금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회사로 미리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선수금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선수금이 감소하면 반대로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급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선급금은 다른 회사에다가 미리 준 돈이니까 선급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선급금이 감소한다면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가 영업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표를 보시죠. 또봇 주식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증가한 금액을 표로 만들었는데요. 2017년도 말에 잔액 대비해서 2018년도 말의 잔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잔액들이 1년 만에 증가했느냐 아니면 감소했느냐를 보고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괄호는 뭐 마이너스란 뜻인데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말 잔액이 10억 원에서 2018년도 말 잔액이 8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2억 원이 감소한 거니까 매출 채권의 감소는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욕하겠죠. 그렇죠. 예. 매출 네. 채권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회수를 많이 했다는 네,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현금 의미. 흐름에는 예. 플러스. 예, 그렇죠. 돈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니까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2억 원이 됩니다. 네. 근데 매입 채무인데요. 2017년도 말 잔액이 3억 원에서 2018년도 말 잔액이 4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매입 채무가 1억 원 증가한 건데요. 외상으로 돈을 안 주고 사온 거니까 이것이 늘어난 거는 현금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1억 원만큼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에 재고자산이 2억 원이었다가 2018년도 말에 5억이 된 경우에는 3억 원의 재고자산이 증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재고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현금이 계속 재고자산에 묶여 있는 것이 되니까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3억 원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네. 선수금도 마찬가지죠. 선수금도 좀 전에 알아봤듯이 2017년도 말에 1억 원이었다가 2018년도 말에 3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증가한 것이겠죠. 네. 그럼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 증가한 거니까 2억 원만큼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말에 하나도 잔액이 없다가 2018년도 말에 1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선수금이 1억 원이 증가한 건데 그럼 현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선급금이 증가했다. 네, 그러면 네.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죠. 다른 회사에 돈을 준 게 늘어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매출 채권, 매입 채무에서 선급금까지 영업 현금 흐름에 미친 영향은 플러스 1억 원이 되게 됩니다. 늘어난 거, 줄어든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현금 흐름에 대한 그 총 영향은 1억, 1억 네, 플러스로.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던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현금 흐름표를 잘 보면 회계상으로, 즉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 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 손익계산서 상의 이익하고 영업 현금 흐름하고 괴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심하게 벌어져 온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손익계산서만 보지 마시고 현금 흐름표도 잘 보셔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금 흐름표의 기초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졸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멘트 어, 가겠습니다. 선수금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이 위에서 계속 나를 졸로 보는데요. 회사로 미리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네? 너무 이 회사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아닌데 저 괜찮은데요? 제가 받으시려고 다시 했는데. 할게, 다시 네, 할게. 다시 합니다. 예.